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0일 학생부 계열별 로드맵 특강을 담당하게 된 꿈꾸두의 학생부 로드맵 대표 강사 벤텟 이성훈입니다. 일단 학생부에 대해서 나만의 맞춤 가이드를 계열별로 또 어떤 활동들을 실천하면 좋은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학생부 끝판왕이기 때문에 오늘 이 특강은 학생부 끝판왕의 여러 가이드라든가 거기에 나와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 특강을 풀어나가도록 해볼게요. 자, 10월 20일 오늘의 세 번째 특강이 되겠고요. 학생부 계열별 로드맵 이해를 설명하고 풀어나가게 될 이성훈입니다. 자, 일단 먼저 학생부. 여러분들은 학생부의 1번부터 10번까지 항목들을 자세히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어, 11명 이상의 그 학년별 교과 선생님뿐만 아니라 동아리 담당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 등, 그리고 이 학생 본인, 또 친구들, 동아리 부원들, 멘토와 멘티 활동했던 사람들, 봉사활동했을 때 만났던 분들까지 포함해서 혼자 관찰당하고 혼자 평가하는 기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학기나 그 학년의 여러 교과목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질의응답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평가를 당하는 그런 과정들이 관찰당하는 게 학생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손잡고 함께 뭔가 이루어내는 그런 결과물이 학생부가 되겠죠. 자, 일단 학생부 끝판왕에서 각 계열별, 특히 자연, 공학, 의료보건 계열과 교육, 경제, 인문, 사회과학 계열에서 어떤 동아리 활동, 어떤 진로 활동 또는 어떤 교과 수업에서의 발표 주제가 이 친구들이 어떤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근거가 될 수 있었겠느냐, 그런 사례들을 이 특강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특기 사항에 대해서 합격 선배들의 사례뿐만 아니라 나만의 합격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질문입니다. 지금 이 특강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그 전체 1번부터 10번 항목들 중에서 어딜부터 읽게 되나요? 또는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 질문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부 1페이지나 2페이지부터 보지 않습니다. 그 친구의 어떤 사진, 뭐 이름, 뭐 수상 실적, 또 진로 희망 적혀져 있는 진로 이름들을 보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학생부에 있는 마지막 페이지, 그 담임 선생님께서 1년치 활동에 대한 총평을 학생에 대한 평가 기록을 적어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먼저 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저는 학생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먼저 보는 것일까요? 자, 한번 첫 번째 사례를 통해서 보죠.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 분야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며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이다. 학생의 땡땡 부장으로 활동하며 녹조가 발생한 연목 정화를 위해 다양한 선행 연구를 참고했고 심지어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학생의 임원들과 선생님들을 설득하여 과산화수를 살포하여 해결해 보려는 추진력을 보여주었다. 일단 이거만으로도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한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요. 암 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텔로미어나 면역 관문 억제제를 공부해 나갔으며 자기주도성을 바탕으로 교과 과정에서 심화된 내용을 뭐 EBS 강의라든가 유튜브 강연을 통해서 하나하나 더 질문을 구체화시켰다. 이런 모습이 이 학생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관찰당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볼게요. 꼼꼼하게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여 학교 공부를 진행하면서도, 즉 내신에 대한 어떤 지필고사에 대한 공부를 틈틈이 하면서도 관심 분야의 지식을 쌓는 성실함을 가졌으며 각 과목의 내용을 그 관심 분야와 연관시켜서 그 문제 상황을 이해하거나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근거물들로 몇 편의 전공 서적을 읽어봄으로써 생명과학에 연관시켜서 주제 탐구, 과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떠신지요? 이렇게 행특에서 이 친구의 특징 또는 뭐 약간 두려워하는 과목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 친구가 왜 그 관심 분야에 대해서 처음으로 탐구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라든가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해 본 실천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띄어쓰기 포함 500자밖에 안 되는 이 좁은 행동 특성 안에서도 얼마든지 기록될 수 있고 관찰될 수 있다는 증거물이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열별 합격 로드맵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 계열이고요. 자연 계열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학생부 끝판왕 교재에 나와 있고요.
식물이나 작물에 관한 관심과 판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생명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추론과 논리적 사고력이 중요하다. 수학, 과학을 좋아하고 중요하거나 하네요. 정보 분석과 통계에 흥미가 있다. 근데 세 번째, 요리에 관심이 많고 즐긴다. 자, 이거는 여러 가지가 상상이 돼요. 즉, 식물, 뭐 식재료,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음식물들에 쓰이는 재료들이 어떻게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 이 맛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고 그렇게 요리를 즐기는 친구들은 다분히 논리적입니다. 체계적인 알고리즘을 세우는 걸 좋아하고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떤 프로그램을 상상하는 능력이라든가 요리에서 더 변별력 있는 나만의 맛을 낼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거의 같다고 봐요. 그런 게 판별하는 능력, 추론하는 능력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관련 학과들을 보겠습니다. 수학, 물리, 생물, 화학, 통계학과, 천문학과나 지질학과가 있네요. 자연계열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페이지를 볼게요. 18쪽에 있고요. 생명 기반, 통계 기반, 화학 또는 물리 기반이 주된 교과 세특이었고요. 대략 1.1등급에서 3.4등급까지 넓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각 기반에 관련된 과학 탐구 활동과 실험이 있었고요. 관련된 교내 대회에도 참가하는 멋진 도전 정신을 보여주었네요. 자, 그렇다면 내용을 보면 관련 교내 대회, 특히 교과 활동이라든가 비교과 활동 구분하지 말고 수학 경시 대회건, 과학 경시 대회건, 아니면 과학 탐구 발표 대회이건, 과학 페임랩 대회이건 실천할 수 있는 자기 분야의 대회들을 일단 나가보자. 진로 활동에서 궁금했던 특강 내용에 대해서는 책을 찾아 읽건, 동아리 활동에서 그 주제를 한 번 더 탐색해 보건, 그런 연결되는 활동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시로 생명과학에 대한 수업 태도나 열정, 몰입 등에서 우수성을 드러냈으며 관련 경시대회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생명 1이나 2 관련된 심화 과목을 이수해서 좀 더 자신의 질문과 알고 싶은 개념에 대해서 구체화시켰다라는 내용이 보여요. 자, 나만의 입시 준비하기를 우선 먼저 지원 가능한 대학교의 이름들과 범위 그리고 전형들의 특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등급일 때 그 전형의 합격생들의 분포가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학생부 교과전형인 경우에는 학년별 반영 방식이나 각 교과목별로 가중치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세밀한 조건들을 봐야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내신 등급은 세부 특기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친구의 성실함, 우수함, 탁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지표 중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 등급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지는 않죠. 다만 그래도 지원자들의 성격이나 그 지원 집단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게 내신 등급의 합격생들의 내신 등급의 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학교 활동에서도 자연 계열이거나 또는 비슷한 계열일 때 과제연구대회 또는 과학 논문대회, 수학 교과대회 등등 나가야 될 필요성을 교재에서는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과학창의 컨텐츠 대회, 과학실험 탐구 대회, 과학 테드 대회, 융합과학 대회, 논술 토론 대회, 독서 대회, 교과 우수상, 영어 교과 대회, 영어 주제 발표 대회 등등. 솔직히 많은 학생들이 어떤 내신 등급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건 교내 대회 참여이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게다가 2022학년도부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됐거나 다시 그 모집 단위가 확대된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 교과별 내신 등급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진로가 뚜렷하거나 아니면 좀 융합적인 내가 정확히 어떤 꿈과 목표인지 모르겠으나 나의 자연과학적인 또는 이공계열에서의 특징과 나의 수학 베이스와 나의 사회 현상을 관찰하는 어떤 생각하는 힘이 연결됐을 때 단순히 그 과목의 내신 등급으로 자신을 평가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에서 아까 사례를 통해 봤듯이 행동 특성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에서 어떤 호기심을 왜 확장시켰는지 그 근거들을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세부 특기 사항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보는 겁니다. 자, 세부 특기 사항 교과별로 있죠. 그리고 내신 등급 숫자들이 나와 있는 표 바로 밑에 있는 학생부상에서의 8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교과별 세부 특기 사항은요, 정말 많은 걸 담아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화면과 두 번째 화면에서 봤던 행동 특성의 사례를 기억하십니까? 그 행특에서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했다. 라든가 호기심을 심화시켰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단원과 구체적인 그 분야의 주제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게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기 때문입니다.